양쪽 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쪽의 눈썹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과 눈썹, 양쪽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입술은 어떻습니까? 입술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 달라 보입니다. 콧날개는 어떻습니까? 역시 왼쪽과 오른쪽이 다릅니다, 그죠? 서로 비례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네, 이것은 이제 고대에 발명된 초상화의 한 기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대상을 이제 재현할 때는 재현 거리 또는 이제 감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 서로의 얼굴이 닿을 만한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할수록 비례의 좌우가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네, 그래서 한 2뼘, 3뼘 정도의 거리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응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인데요. 네, 이런 그 비례의 차이를 통해서 이 초상화의 주인공과 관찰자, 우리 사이의 그 거리를 미리 이쪽에서 이제 명령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 모두 이제 파이움에서 출토된 것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림, 이 그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들은 미라의 얼굴, 이 사람이 이 속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다. 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이 모두 파이움에서 출토된 2세기, 3세기에 박물관에 이런 그림들이 몇 점씩 다 있는데요. 무덤 초상입니다. 네, 이 그림들을 도대체 무슨 용도로 그렸을까요? 미라에 가다 붙여서 석판이나 나무판이나 테라코타에 회치를 해가지고 이런 그림, 장의사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갖다 붙여서 매장을 했습니다. 컴컴한 데다, 그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초상 조각도 보았고, 초상화도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그 초상들은 후대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으로 남기기 위해서, 기억, 기념, 추상, 회고, 추억을 위해서 남기는 시간을 건너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완성되는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무덤 초상은 우리가 이거 발굴을 안 했으면 이게 아직 흙더미 속에 썩고 있을 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그 영생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 먹을 것도 이제 갖다 놓고, 강아지, 악어, 고양이, 미라도 갖다 놓고,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안전 장치입니다. 백업입니다. 백업.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활을 했는데 육신이 이제 깃들 곳을 찾지 못하면 이 속이라고.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얀 반 에이크 들어보신 이름이죠. 네, 잘 알려진 플랑드르 화가인데요. 얀 반 에이크의 대표작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무래도 런던 국립미술관에 있는 이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고 알려진 꽤 큽니다. 거의 그 실물대를 육박해서 우리가 그림 앞에 서면 이 사람들이 막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막 걸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강아지가 막 짖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이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아르놀피니. 그리고 그의 아내. 아르놀피니 혼인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논쟁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미술사학자들은 부르고뉴의 실력자였던 아르놀피니가 지금 아내를 맞이해서 성스러운 혼례식을 올리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샹들리에 촛대가 꽂혀 있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촛대가 몇 대 있죠? 한 대 있죠, 그죠? 네, 하나의 촛불. 왜 여러 개를 켜지 않고 하나를 켰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밤입니까? 낮입니까? 화는 낮에 촛불을 왜 켰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안 켰단 말이죠. 굳이 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절약정신. 이 시기에 그 플랑드르에서는 이 양초가 이제 어떤 그 계약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초를 켜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가 되면 서로 이제 사인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촛불을 끕니다. 촛불을 끄면 그 촛불을 다시 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켜는 촛불은 아까의 촛불은 아닙니다. 다른 촛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계약이 완성되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 라는 의미로 초를 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도, 혼인 예식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고 초를 켰다. 네, 앞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 옆에 오른쪽에 신부,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데 자, 왜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지 않았을까요? 흰 드레스는 이제 사실 19세기 이후의 전통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을 입었어요. 특히 그 초록색은 건강, 정직, 정숙 뭐 이런 의미,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의 그 드레스 색깔로 적절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부가 배를 이렇게 싹 쓰다듬고 있는데 신부 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배 좀 보십시오. 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네, 꽤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속도 위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의 그 잠재태를 나타내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애 많이 낳을 수 있다. 네, 건강한 자궁을 가졌다. 이런 의미지. 지금 속도 위반,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앞선 시기에 그 종교 도상에서도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 갖기 전에 벌써 배불룩한 마리아 있습니다. 있어요. 배불룩한.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온 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괜히 축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손을 잡고 있는데 이건 이제 혼인 예식이라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 이제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는 결혼 생활의 정절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남학신 하나 벗어났죠. 그죠? 흰 남학신이 있고 강아지 저 뒤쪽으로 보면 빨간 조그만 남학신도 벗어져 있습니다. 저건 이제 여자의 신발이겠죠. 그죠?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다. 성스러운 예식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런 의미로 신발을 이제 벗었다. 이렇게 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실력자가 그 당시에 어떤 군주들을 쥐락펴락했던 왜 교회에서 결혼을 안 하고 신부님 모시다 두고 교회에서 결혼 안 하고 집에 문 닫아놓고 이제 이 둘이서 도둑장가를 하냐.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제 제기된 문제가 이것은 이제 그 형님이 아니다. 형님 아르놀피니 말고 동생 미켈레 아르놀피니가 있는데 미켈레가 사실 이제 도둑장가를 갔습니다. 약간 남북궁에다가 이제 재산 다 탕진하고 맨날 형네 집에 와서 흥부같이 그죠? 그런 말썽꾸러기 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걔가 전손해서 이쁜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르놀피 가문 자체가 이제 워낙 그 대단한 가문이기 때문에 아무 여자나 하면 이 나중에 유산 문제, 상속 뭐 이런 약간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전에는 18세기까지도 왼손 혼인이라는 것이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손 혼인입니다. 왼손을 내밀고 있어요. 남자가 오른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남자가 왼손을 내밀고 있다. 왼손 혼인. 왼손 혼인인 경우에는